29 나이에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의수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수묵크로키라는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해 화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석창호 화백을 만나봅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색 탐방로드를 소개합니다. 군사지역으로 오랜 시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다가 최근에야 개방된 곳인데요. 2017년에 개방된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와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을 찾아가 봅니다. 쓰임새와 아름다움이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공예. 이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는 2019 공예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 도심과 공방에서 진행된 공예 주간 행사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후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사고가 난 다뉴브강 머르키트 다회 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헝가리인들의 애도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이분들이 함께 부른 노래는요. 한국의 민요죠. 네. 아리랑이었는데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네. 비록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부르는 아리랑이었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국인들을 위로하는 이들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모두의 염원이 통한 걸지 어제부터 실종자 발견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실종자분들도 어서 빨리 발견돼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윤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윤아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김윤아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윤아 씨 오늘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문화예술 전문 리포터 또 저 김윤아가 대단한 작품들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팔이 없는 화가를 아세요? 팔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혹시 네. 뭐 입에 붓을 물거나 발에 붓을 껴서 그리시는 그런 화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네. 부족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붓을 잡는다고 합니다. 어떤 화가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단절될 뻔한 한국 서예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 여초 김응현 선생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여초 서예관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서예의 진수를 느껴보시죠. 절방을 딛고 붓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온 몸을 움직여서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작품.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의 특별한 붓놀림. 의수화가 석창호 화백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여초서예관. 오늘 이곳에서 묵향에 흠뻑 빠져볼 예정인데요. 우선 여초 김응현 서예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초 서예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여초서예관은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인제군에서 설립한 서예를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이거든요. 여초 김응현 선생의 어떤 서예사적 업적을 기리고 또 서예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여초 김응현. 한국 근현대 시기의 서예가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맥이 끊길 뻔한 한국 고유의 서법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곳에선 추사의 맥을 이은 여초 선생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면서 특별한 기획 전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의수 화가로 유명하신 석창호 화백의 개인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다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소치 동계 패럴림픽의 폐막식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폐막식 무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수묵크로키 화가. 석창호 화백관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기획 전시를 마련하게 됐나요? 한글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 작품을 받게 됐고요.
이후에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었고 예술 인생 전반을 다룰 만한 어떤 기획전, 초대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 여초서해관을 통해 강원도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석창호 화백. 오늘은 이번 초대전의 개막식인 만큼 직접 수묵크로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특별히 무대가 물 위에 설치되었는데요. 이 거대한 화폭에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보통 이제 일반 자전거를 제가 한 방향으로 그리는데요. 양쪽 방향에서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을 이제 빨간 거하고 새카만 거 써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념적인 거 남부 뭐 이런 게 그 갈등 그런 구조인데 그걸 섞어서 그러니까 클리가 없어도 돼요? 그게 이제 갈등 같은 거 없이 그냥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38선보다 북쪽에 위치한 이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 작품 정말 기대됩니다. 마침내 개막식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인제 군민들로 구성된 백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름다운 플룻 연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고요. 특별한 전시 소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패럴림픽 스타 석창호 화백님 인기가 연예인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인기 정말 좋으신데요. 그쵸? 제가 물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고 퍼포먼스 자리를 물 위에서 해가지고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이고 마침내 석창호 화백이 붓을 들었습니다. 온몸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며 붓 끝으로 생동감을 뿜어내는 놀라운 모습. 커다란 화폭 위에서 크로키를 그리는 화가 자신도 작품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소매 밖으로 의술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관객들이 오히려 그의 장애를 잊게 만드는 예술의 힘. 서로 다른 색깔의 자전거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화합의 메시지가 완성되고 그 옆에 석창호 화백만의 낙관. 아픔을 이겨내고 내디딘 발걸음이 찍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동적이죠? 자전거를 그러는데 자전거가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고 이제 마는 게 자전거인데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계속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이제 낙오가 됩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을 같이 썼는데 이제 뭐 이념이 다르고 뭐 빈부격차가 있고 그런 게 이제 그걸 표현했는데 그게 다 화합해가지고 함께 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석창호 화백의 30년 예술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인생 스토리를 함께 들으니까 더욱 감명 깊더라고요. 석창호 선생님은 수묵크로키의 대가거든요. 보통 크로키는 목탄이나 연필을 사용을 하죠. 연필을 사용하는 것하고 전통 붓을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서예를 기반으로 해서 수묵크로키의 경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전통 붓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크로키 분야에 접목을 했고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획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크로키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 크로키의 서예를 접목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한 석창호 화백. 지난 30년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손 제가 악수 한번 청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양팔이 없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뭘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생겼더라고요. 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키가 좀 그런 이제 빨리 이제 포즈를 상당히 빨리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포즈를 그리는 이제 그런 장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접목을 시킨 거죠, 저게. 이게 바로 역사적인 작품이죠. 네, 최초로 그린 새 작품인데요, 맞죠? 예, 아들이 4살 때 나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노트하고 이제 새 동물 그린 책하고. 딸은 그래도 내가 손 있을 때 좀 뭔가 해준 거 있었는데 아들은 해준 게 없고 그러니까 얘는 좀 내가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준 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대학에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기기사로 일했던 석창호 화백. 29살에 그는 감전사고로 양팔과 두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했는데요. 발로 할까 뭐 입으로 할까 뭔가를 고민했었는데 TV에 보니까 이제 그 부족 화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사람들보다 이제 다르게 하자.
의수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 힘을 들더라고요. 근데 했더니 이제 컨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유리하고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를 연구하시던 그 과정 중에는 붓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끼워서도 사용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고 재밌는 거는 이 병인데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면적을 끼워서 직접 발로 물을 따라 냈었거든요. 서해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낸 석창호 화백. 그의 붓이 완벽한 서체를 뽑아낼 무렵 그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누드 크로키를 접목했었는데 누드 모델의 그 포즈가 삼남한상이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해를 했으니까 서해의 그 일필휘지를 누드 크로키에 접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그림에서 서해로, 서해에서 미술로, 더 나아가 서각, 전각까지 석창호 화백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서각이라고 있었는데 보통 나무에다 많이 글씨를 파거든요. 근데 나무에는 이걸로 못 파겠더라고요. 돌을 이제 전각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전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여태경 선생님이 전각을 잘하셔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계속 봤거든요. 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칼을 여기다 집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니까 되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찰나를 붙잡아 대상의 혼을 담는 예술가. 힘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더 강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의 에너지가 마구마구 느껴지더라고요. 전시 제목도 석창호 화백의 꿈이듯이 앞으로의 꿈은 뭘까요?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광장이 많잖아요. 광장에서 이제 조금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먼저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다 쫙 펼쳐놓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의사도 장담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생존, 그리고 그보다 더 기적적인 도약과 비상. 아직 석창호 화백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붓은 세계를 담고 모두의 꿈인 평화를 그려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도전도 응원할게요. 소치 동계 패럴림픽하고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석창호 화백 제대로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강원도에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도 무척이나 반가웠는데요. 인체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의 선, 그리고 스포츠의 역동을 담아온 석창호 화백은요, 앞으로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작품으로 그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 평화 페스티벌에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있죠? 그러게요. 네. 분단된 한반도의 허리에도 이 석창호 화백의 평화의 발도작 낙관이 이렇게 꾹 새겨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유나 씨, 그러면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요, 8월 10일 토요일까지 약 2달 하고도 열흘 동안 열립니다.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까요, 모두들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 휴가 이용해서라도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네, 저도 네.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 만나볼게요. 이른 더위 탓에 요즘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용석 씨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자켓 다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더위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게 지난달에 기상 관측일에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바닷가 가가지고 바닷바람 쐬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게 또 없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데 이제 바다의 계절도 돌아왔잖아요. 유나 씨는 바다에 가면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생각보다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 가면 바다 수영은 하지 못하고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예쁜 카페를 찾아서 커피를 한잔합니다. 좋네요. 용석 씨는 바다 가면 뭐 하세요? 저는 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튜브 타고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네. 요즘에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서핑 한번 배우고 싶더라고요. 서핑 좋죠. 전 해봤어요. 해봤나요? 네,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천천히 걷기 좋은 바닷길을 추천하고 싶거든요. 바다와 나란히 걸으면서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봄의 끝자락, 시원한 해변을 걷고 있는 채가의 리포터.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네, 오늘은 걷기 좋은 아름다운 동해안의 바닷길 두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런 평범한 바닷길, 노노 절대 아니죠. 아주 특별한 바닷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닷가 나란히 걷기 좋은 동해안의 명품 산책로,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동해의 푸른 물결을 품 안에 선사해줄 명품 바닷길.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속초 외홍치 해변입니다. 바다 향기로는 외홍치항에서 속초 해변까지 이어진 해안 탐방로인데요. 전체 구간 중에서도 외홍치 해변 구간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그동안 민간 통제 구역이었다가 작년 4월에 개방돼 65년 만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요. 여기서 조금 어디를 배경으로 서야 사진이 제일 잘 나올까요? 아주 오늘 해무가 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저기 섬이 보여요. 조도라는 섬이 보이는데 오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 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도 한번 저희 가볼까요? 네, 서서 그러죠. 소복이라도 네. 할까요? 네, 그러죠. 여기는 어떤 뭐 장소 뭐 이런 거보다도 그동안 이렇게 눌러놨던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다를 보면서 한번 쫙 표출하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도의 근심 걱정은 모두 떠나보내고 그윽한 바다 향기만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이날은 해무가 짙어서 탁 트인 풍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는데요. 찬찬히 밀려오는 파도에 귀를 기울이며 해무에 스며들 듯 길을 걸어봅니다. 어느새 바다 향기로의 종착지, 고즈넉한 외홍치항에 닿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바다 향기를 마지막 지점인 외홍치항에 도착을 했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늘 멋진 해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바다와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산책로, 이곳 바다 부채길인데요. 이 바다 부채길은 아까 소개해드린 바다 향기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이 동해바다의 비경을 가슴속에 푹 담아갈 수 있는 바다 부채길, 함께 걸어볼까요? 작고 아름다운 항구와 헌화로의 절경이 어우러진 심곡항. 몇 년 전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겼습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정동진과 심곡항을 잇는 2.86km의 해안 탐방로죠. 이 길을 통해 정동진 해안단구를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동진 해안단구는 2300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빚어져 동해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지형입니다. 일단 부채길의 제 특징은 그 바다랑 굉장히 가깝게 걸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구 지형하고 그 단구 지형에 사는 식생, 그리고 또 여기 전설들이 있어요. 부채바위에 관계된 전설하고 또 투구바위 전설, 이런 그 볼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염두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s the ocean and me. We're the ones to be. I always 맑은 파도가 발 아래 출렁이고 웅장하게 솟은 바위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굴곡진 해안을 따라 조성된 길은 굽이굽이 색다른 풍경을 펼치는데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을 감상하다 보면 한 시간의 탐방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kind of way. And you know about 이제 전설이 깃들어 있는 부채바위로 가볼까요? 여기 신곡마을에는 그 여신을 모셔놓은 선앙당이 있거든요.
그 여신이 그 이렇게 여기 사는 마을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자기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좀 구해달라고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여신을 건져서 모셔놓았던 바위가 부채바위예요. 바다 부채길의 매력에 푹 빠진 가혜 씨.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와,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바다와 나란히 걷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정할게요. 나란히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바다가 너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 광경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느끼면서 걸을 수가 있는 정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가혜 씨 정말 좋은가 보네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그동안 군 경계근무 정찰로로 이용되다가 2016년에야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는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과 오랜 신비를 간직한 바닷길이 열리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강릉에서 제일 핫한 명소죠. 자연환경 이런 게 미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미국보다 여기 한국이 우리 정서에 맞는 자연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만나는 곳. 그리고 계절마다 색다른 바다의 빛깔을 마음속에 물들일 수도 있는데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명품 바닷길로 인정합니다. 바다가 가장 예쁜 5월의 끝자락입니다.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시원한 파도 소리를 만끽하고 싶다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바다 명품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동해안의 비경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명품 바닷길 두 곳을 만나봤는데요. 용석 씨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해 바다였잖아요.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는 것도 저렇게 좋은데 저 시원한 바다를 직접 걷는다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요. 직접 걸으면 훨씬 좋겠죠. 맞아요. 두 길 모두 최근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가 최근에 탐방로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때묻지 않은 자연, 동해안에 숨겨진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보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싱그러운 바다와 나란히 걸어볼 수 있는 명품 바닷길, 여러분도 천천히 걸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지우고 자연이 주는 힐링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동해안의 명품 바닷길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네. 포항의 명품 바닷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용석 씨, 제가 네. 주는 힌트를 보시고 잘 네. 알아맞혀 주세요. 그래요? 제 힌트는요, 요거예요. 손? 네, 손이죠. 잘 보세요. 요거예요. 동상인 것 같아요. 손 동상. 포항의 호미곶. 어머, 어떻게 하셨죠? 호미곶. 이게 출사지로도 유명해요. 네, 네. 노을이 또 워낙 장관이기 때문에 네. 유명하고 뭐 갈매기 같은 거 이 손이 올라간 거 사진 찍으러들 많이 가실 텐데 포항하면 호미곶, 호미곶도 하면 포항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요, 포항의 명물이죠. 호미곶으로 떠나볼 텐데요. 해돋이 명소 호미곶의 풍경도 감상해보고요. 또 하나의 명물이죠. 문어 요리도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새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아름다운 포항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다와 함께 인생샷 남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즐거운 추억과 인생샷을 남기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 이색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까지 행복한 추억을 가득가득 안겨줄 호미곶으로 떠나보실까요? 한낮은 벌써 여름 날씨. 짧디 짧은 이 봄의 끝을 잡기 위해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 호미곶을 찾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지금 저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호미곶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상생의 손 역시 유명하고요. 또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이 호미곶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가시죠. 호미곶에 왔으니 우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담아가야겠죠. 호미곶에는 동해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전망대가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시원하고. 해파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등대도 볼 수 있고요. 바다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 제가 이번이 호미곶이 2번째인데요. 정말 호미곶에 상생의 섬 말고 이렇게나 재밌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 트레킹 코스 아까 보셨죠? 정말 연인분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 가족분들이랑 오셔도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제 다음 코스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기요, 설마? 호미곶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입니다. 등대의 역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먼저 야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야외 전시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야외 전시장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든지 등부표들 전체 모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일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을 그대로 옮겨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에는 등대불을 켜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부터 부표의 전체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표의 모양이 왜 이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네. 초록색이 좌연 표지, 빨간색이 우연 표지인데 초록색은 원형, 원통형, 네. 그다음에 빨간색은 원추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위치를 구분하는 형상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립등대박물관은요, 야외 전시장 외에도 체험관, 유물관, 등대 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 유물들과 전시 내용들을 통해 등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등대 하면은 그냥 바다에 어떤 떠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랄까요?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정말 등대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군요. 세계 최초의 등대라고 불리는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250년경에 건립되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등대는 1903년 6월 1일 날 점등한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최초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어업이 혹시 시작될 때부터 이 등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어업의 이제 시작과 함께 인류의 이동과 함께 등대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오랜 역사를 모두 만나고 왔더니 어느새 식사 시간이 다 된 거 있죠? 와, 이제 호미곶에 바다도 둘러봤고 또 멋진 등대 박물관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좀 배가 고파질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완전히 대왕 돌문어가 있는데 혹시 저 돌문어 먹으러 가는 건가요? 국내 최대 문어 생산지인 포항 호미곶의 돌문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곳은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인데요. 갓 잡은 문어를 즉석으로 삶아서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포항의 호미곶의 돌문어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미곶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입니다. 사실 상생의 손만큼이나 유명한 게 돌문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호미곶 돌문어가 유명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미곶 돌문어는 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성게나 전복, 특히 이 게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타문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식감이 좋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호미곶 돌문어 먹으러 왔으니까 좀 맛있고 실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그럼 몇 입에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서 어선 타고 가서 그 문어를 직접 잡아왔어요.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선이요? 그럼 배를 지금 저보고 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 야외 촬영에 배까지 타고 왔습니다. 바다로 2km 정도만 나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과 표정이 많이 다르죠. 사실 안 무섭고 신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전날 넣어놓은 통발에 문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선장님, 제가 돌문어를 처음 보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돌문어가 사실 왜 돌문어라고 불리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 사면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네. 바다인데 한 포구마다 각 마을마다 보면은 전부 모래밭이 있고 해수욕장이 그 지역마다 다 있는데 네. 유일하게 호랑이 꼬리 호미곤 여기 이 지역만큼은 모래밭이 없습니다. 전부 한 수심 1m부터 한 150m까지 청청으로 전부 암이 되어 있습니다. 암 속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돌문어라고 칭했습니다. 아, 그래서 호미곶에서만 예, 잡히는 돌문어가 되는 거군요. 제발 이번엔 문어다! 우와! 우와! 아, 진짜 크다! 문어! 와, 역시 돌문어는 약간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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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여러분, 엄청 크죠? 와! 이거 나 너무 무거워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커다란 문어를 잡고 당당하게 문어를 맛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어 요리가 기다릴까요? 저를 기다린 것은 바로 문어라면과 문어 숙회. 이 고운 색감과 크기부터 다른 빨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호미곶 돌문어라는 거.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 간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돌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한 끼 식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오늘 진짜 이 한 끼를 먹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저 오늘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라면에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문어가 듬뿍. 와, 한 그릇에 예술이더라고요. 거기다 이 기름장에 콕 찍어 먹는 문어 숙회는 설명이 불가능한 맛입니다. 직접 가서 드셔보셔야 해요. 와,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돌문어를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먹었던 문어와는 확실히 다른 돌문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네, 제가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이 문어 라면이랑 돌문어 숙회를 먹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역시 기력 회복에도 좋고 시력 회복에도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와. 아쉬운 봄의 끝자락을 잡으러 왔다가 돌문어도 한 마리 잡고요. 행복 에너지를 듬뿍 충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포항 호미곶. 얼른 오셔서 행복한 추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원주에서 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원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2019 공예주간이라고 하는데 유나 씨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손재주가 좀 좋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아, 제가 손이 작아요. 이렇게 여물면 좋겠는데 평소에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뭘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찬찬히 앉아서 만드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의외죠. 손재주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손재주가 안 좋아요. 그런데 공예하면요, 네. 작가들만 만드는 영역 아닌가요? 유나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사실 공예는요, 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쓰임새도 좋고요, 만듦새가 아름다운 물건들을 공예품이라고 하는데요. 다소 서툴게 만들었어도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함께 공예 주간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PD와 방송국 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아샤바 샤바 아이샤바. 아이, 진짜 못 해먹겠다. 나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소시적에는 그래도 이 뭐 황금손, 금손, 막 그 진주손, 은손, 사파이어손 막 이런 손 다 들어봤는데 지금 내 손에 이거 뭐냐고. 이거 고무장갑 끼고서 이거 설거지나 하고 있고 말이야. 여기가 어디 이거 방송국 식당이잖아.
아유 내가 진짜 촬영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까지 하고 앉아있고 이거 PD 나오라 그래. 아 진짜 어디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야 정말. 아 안 되겠어. 아니 내 황금소 내 금손 이거 되찾아주라고요. 내 금손 내놔. 따뜻한 봄을 지나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이 싱그러운 계절에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2019 공예주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고자 시작된 공예주간. 그대와 나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2019 공예주간이 원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오칠, 도자기, 한지, 양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예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것은 물론 공예품 플리마켓까지 열렸는데요. 문화의 아니겠습니까? 어머 세상에.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해대도 너무하다. 아니 아까 너무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건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센터장님 끼세요. 제가 옛날에 한때 이 금손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 이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끼고 어쨌든 뭐 제가 오프닝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데 이 한여름에 이거를 끼고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분들 반응은 어때? 이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원주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공예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냥 매번 사서 쓰거나 이렇게는 했지만 당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참 반응이 좋습니다. 2019 원주 공예주간의 포인트. 바로 원주의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작업실을 떠나 직접 행사장으로 나온 장인들. 덕분에 시민들은 장인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실 작업하실 때 안에서만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오늘만큼은 굉장히 특별하게 야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시민분들과 소통도 하시는데 가전 치르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이렇게 홍보하는 거 네. 이게 좋은 거죠. 다양한 공예 공방들도 야외로 나왔는데요. 알록달록 공예품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요거 구입하신 거예요? 예. 아우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뭐 다양한 액세서리도 있고 막 귀걸이도 있고 하잖아요. 나오고서 딱 구경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내 가다가 예쁘고 싸고 저렴해서 샀어요 하나. 저도 매장만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렇게 또 힘들어도 한번 나와 보니까 우리 또 손님들도 여기서 마주하게 해서 너무 반갑고. 가지각색으로 즐기는 공예 체험은 평소 공예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는데요. 평소에 오칠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그림 그리고 있다가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여기다 직접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삶 속에서 즐기는 문화, 바로 공예인데요. 다채롭고 그 무한한 매력에 빠져드는 순간입니다. 오랜 역사와 옛것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전통공예에는 우리네 흥도 깃들어 있는데요. 마음을 두드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장단을 맞춰봅니다. 흥이라면 빠지지 않는 흥부자 박경민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보고, 듣고, 만들며 즐기는 흥겨운 이 시간. 모두가 즐거운 2019 공예주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2019 공예주간. 원주에서는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전통 공예 체험뿐 아니라 곳곳의 공방에서도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공예주간을 맞이해서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행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전시 같은 거 서울에 자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작년 공예주간 때 보러 갔었어요. 네. 아 이런 것도 원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때마침 강원권도 모집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 공방에서는 2019 공예주간을 맞아 특별 마크라메 클래스가 열렸는데요.
금손을 꿈꾸는 박경윤 리포터도 도전해봤습니다. 자,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우와,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뚝딱해가지고 하나 완성됐어요. 네. 우와, 너무 예뻐요.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 가능해 인기가 높은 마크라메. 공예 주간을 통해 보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관심이 많아서 원래 그냥 독학하다가 좀 찾아보고 오게 됐어요.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드는 재미, 보는 즐거움에 편안함까지 선사하는 공예.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최고의 힐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를 딱 보고서 어울리는 그 공예 작품 하나를 딱 뽑아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거? 아하, 그래 보시겠어요? 어허 나오셨어요. 네. 저에게 딱 어울리는 공예 작품이어야 돼요, 선생님. 진짜 짜증나. 나 진짜 저 선물 너무 싫어. 저기 정말 막 던져요. 아. 2019 공예주간을 통해 금손 되찾기에 나선 박경윤 리포터. 과연 금손을 되찾았을까요? 얼마 만에 되찾은 나의 황금손인가. 늘 PD의 구박과 타박에 시달리던 공장갑 손이 공예 주간을 맞이해서 드디어 이 황금손으로 되찾았도다. 앞으로는 이 황금손 천년만년 계속 때리라. I am 황금손. 설거지나 더 하세요. 이거 뭐야? 방송 먹는다. 진짜 저 PD야. 나 진짜. 내 손. 진짜 이 설거지나 더 해야 돼 운명인가 봐. 나 진짜 못해 먹겠네 정말. 네, 2019 공예주간 정말 다양한 공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요 전국 곳곳에 창작가와 공예가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더욱 풍성하게 또 폭넓게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또 보기보다 저도 또 금손이에요. 오? 정말요? 좀 잘 만들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도 공예를 한층 더 가깝게 좀 느끼고 또 생활 속에서 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강원365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김연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석창호 화백의 특별 전시는요. 8월 10일 토요일까지 여초 서해관에서 열립니다. 시간 내셔서 꼭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한 주간 하는 게 아쉬운 주말 저녁, 집에만 있지 말고 밤마실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먹거리를 즐기며 밤마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을 소개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가 SNS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농산물 홍보 사진부터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동영상까지 해당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예술꽃 씨앗학교 공모에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홍천 서석중학교,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예술, 체육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1인 1악기 활동과 다양한 앙상블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낮이 훌쩍 길어졌죠. 네. 또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맥주도 찾게 되고요. 퇴근 후에 실제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취침 시간이 늦어진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좀 당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잘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용석 씨도 네. 맥주를 좀 줄이시고 맥주 줄이고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잠자리 들고 네네네. 명심하도록 할게요.
네. 한 병원 연구팀이 말입니다. 40대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새벽 1시 이후에 잠에 드는 사람은요, 그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네. 65세 이상 노년층에선 그 수치가 4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이 밤에 주위가 어두워지면요, 뇌에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잠잘 때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늦게까지 깨어 있게 되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것이 이 당뇨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요, 야식의 유혹. 명수 씨도 야식의 유혹에 많이 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당뇨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네. 국내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에 이르고요. 당뇨 전 단계 환자만 9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당뇨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잠자리에 늦게 자는 습관부터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